주변에 있는 정책 이야기, 생활 속 정책 이야기를 알아보는 공감통 시간입니다. 먼저 김생민 씨가 준비하셨죠? 네. 현진 씨, 굴 좋아하세요? 완전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알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굴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손질해 놓은 굴 말고요. 뭐 석화나 그냥 우리가 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껍데기 얘긴데요. 이 굴 껍데기가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끼리 좀만 먹어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예. 이 굴 산지에서는 이 굴 껍데기 처리가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굴 껍데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뾰족하게 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촌 환경이 좋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규제 개혁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규제 개혁. 아니 네. 굴 껍데기 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껍데기를 뭐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런 규제였나 보죠. 근데 사실 생활상 찾아보면은 생활에서 이 규제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규제를 뭐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주변의 규제들, 또 부당한 규제들에 대해서 또 정돈하는 방법 오늘 같이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 규제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그 규제하는 쪽이 있고 이제 규제를 받는 쪽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규제를 하는 쪽은 이제 주로 정부 쪽이 되고 규제를 받는 쪽은 이제 일반 국민이 됩니다. 규제 개혁을 보통 한다고 하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그런 규제를 통한 부담을 좀 줄여준다든지 또는 좀 전에 이런 지금 귤 껍데기 같은 이런 사례에서처럼 일반 국민이 느끼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좀 줄여주는 것이 규제 개혁의 그런 본질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뭐 규제개혁의 움직임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더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 정부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정책 수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융 정책 수단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조세 정책 수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규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도 줄어들면서 기업 활동하는데 조금 뭐 유리한 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상당히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국민이 이렇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의 골칫거리이던 굴폐각, 정부가 굴 껍데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어촌 환경 개선과 처리 비용 전략, 또 건설 경비 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둔 굴폐각 때문에 짜디짠 바다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던 과거 풍경, 악취와 환경오염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랬던 어촌 마을이 폐각을 치우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번에 굴껍데기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어떤 혜택을 보신 그런 어촌, 특히 김태용 씨 지금 나오셨는데 비용적으로 얼마나 그 절감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희가 굴 폐각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사실은 받습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 그리고 자담해가지고 약 16억에서 20억 정도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 굴 폐각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마 저희 어민한테 실질적으로 연간 약 30억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그게 성토제로 쓰인다면은 건설 회사는 약 200억에서 300억 이상의 모래 대체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위. 자궁암, 폐암 등 다른 질환은 발생률이 줄고 있는 반면 대장암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대장암 잘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장암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33년 동안에 4배나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진짜 많이 먹는구나. 이것이 사실은 대장암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식습관하고 비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50대에서 70대를 대장암이 잘 많이 생깁니다라고 그랬지만 근데 요새 와서는 30대,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3, 40대라고 하니까 제가 40대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내가 이걸 그러면 좀 느끼면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화장실 상태라든가 배가 아픈가, 배탈이 자주 나나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지 뭐 그런 증상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대장암의 경우는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화불량 증세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배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뭐 또는 뭐 원인 모를 빈혈이 있거나 또는 체중 감소가 있거나 또 뭐 설사를 좀 자주 하거나 또 혈액에 피가 묻은 그런 배변을 하거나 어떤 변비 뭐 이런 등등이 나타날 때는 뭐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더욱더 예방이 중요한 병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양영목 교수님께서 대장암 예방에 관한 연구를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대장암이 식생활과 관련이 많다 보니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연구진이 오랜 시간 대장암을 억제하는 어떤 효과를 가진 식품이 없을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우리나라 찰수수의 추출물이 대장암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양영목 교수와 연구진은 대장암 예방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했고 그 해답을 우리나라 전통 곡물인 찰수수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대장암 세포에 대해 심층 연구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종자 개발을 마친 황금 찰수수의 성분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찰수수에 포함되어 있는 탄닌과 페놀 성분이 항산화와 항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출된 성분을 쥐에게 투입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투입 전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찰수수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것까지 막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산 그 찰수수 추출물이 암세포의 그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암세포가 그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시험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이 필요한 단계.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연구가 더해져 대장암 예방에 더 큰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교수님, 그 효능, 찰수수의 효능이 이제 밝혀졌는데 예.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찰수수에는 그 폴리페놀 성분과 탄닌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탄닌, 그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이제 과학적으로 P27, P21 등이 있는데 이런 암을 유발하는 온코진도 중요하지만 발암 유전자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단백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암 억제 유전자나 단백질의 그 발현율, 활성을 도와서 결국은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최근에 이미 다 규명이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잭스탯이라든가 어떤 PI3 카이네스 같은 어떤 키나제 이런 중요한 어떤 특정한 그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이렇게 정지시키거나 억제한다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밝혔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그 대장암이 폐로 전이됐을 때 폐의 그 종양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찾아와서 더 무서운 대장암입니다. 오늘 정말 잘 알아봤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실천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